임신 36주. 산모의 진통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됐다. 뱃속의 아이는 쌍둥이. 엄마 여기 아파요 안 아파요? 잘 모르겠어요? 5시간이 넘는 진통 속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 자, 배 안 아파도 힘줘봐봐. 엄마 계속 힘. 쌍둥이 중 먼저 세상에 나온 마지. 2.38kg의 건강한 사내 아이다. 계속 힘주지 마세요. 아이고 총각이네. 뱃속의 아이는 40주를 채우지 못한 채 세상 밖으로 나왔다. 다 됐어. 천천히 해도 여기 금방 나. 일하십니다. 연이은 둘째의 출산. 있었네. 좀처럼 산도에서 내려오지 않아 긴장시켰던 둘째 역시 힘찬 울음으로 자신의 탄생을 알렸다. 임신기간 40주를 지키지 못하고 힘들게 세상 밖으로 나온 신생아들. 전종관 교수는 그 힘든 탄생의 길을 열어가는 산부인과 의사다. 전종관 교수를 찾는 산모들은 임신도 출산도 쉽지 않은 사연 많은 이들이 대부분이다. 24주 때부터 28주까지 정지 상태였어요. 하나도 안 크고. 한 달 동안 안 크고 있었고 혈압하고 단백뇨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양막이 좀 손상돼서 양수가 샌다고 그때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감염 위험이 있어서 계속 입원해야 된다고. 이현희 씨는 36살의 늦은 결혼으로 임신이 쉽지 않았다. 3번의 인공수정과 시험관하기로 가진 쌍둥이. 이제 임신 12주다. 남의 일이만 우주만 알았거든요. 인공수정한다는 그 자체도. 근데 이게 나한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쌍둥이도 예전에 생각 안 했는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 하면서 쌍둥이도 생길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려고 해요. 늦은 결혼과 출산으로 늘어나는 고령 임신. 만 35세 이상의 고위험 산모는 전체 산모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고령 산모가 늘어날 뿐 아니라 쌍둥이 출산 역시 2배 가깝게 증가했다. 다태아 산모들은 일단 과배란 유도라든지 시험관 아기 등을 통해서 한 3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나이가 많은 여성 같은 경우 임신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과배란 유도나 시험관 아기 같은 시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쌍태아의 임신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한 핵이 서서히 체세포 분열을 하면서 생겨난다. 이때 생식세포가 2개 이상으로 나눠지면 쌍태아, 3태아가 된다. 다태아, 즉 쌍둥이의 임신은 단태아에 비해 합병증과 조산의 위험이 매우 높은 편이다. 모레 되면 좀 느나? 9살, 3살의 2 아이를 두고 있는 현경 씨. 임신 33주. 2번의 출산을 경험했지만 38배 가진 셋째는 유난히 힘들었다. 나이 탓이려니 했는데 뱃속의 아이는 뜻밖에도 쌍둥이다. 내일 입원하시 지금은 딴 병동으로 또 가야 되지. 사실은 제가 줄을 굉장히 쉽게 나서 입덧도 없고 분만도 1시간밖에 안 걸려서 되게 편하게 났는데 이번에 입덧이 굉장히 심했고 뭔가 좀 이상해서 초음파를 볼 때 눕자마자 한 명이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보이는 애 한 명인데 밑에 하나 또 있네요. 그래서 깜짝 놀랬고 초음파 받고 내려올 때 쓰러질 뻔했어요.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입원을 권하는 전 교수, 오늘따라 완강하다. 이제는 입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아기 날 때까지 계속 아마 거예요. 태아는 작고 산모는 임신 중독증이다. 이만하면 적신호다.
다태아, 쌍둥이는 고위험 임신에 속한다. 초기 유산 확률이 30%, 임신 말기인 30주를 넘어서면 더 힘들어지는데 무엇보다 쌍둥이 임신의 가장 큰 위험은 조산이다. 활동량을 줄이거나 수술,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 뱃속의 셋째는 쌍둥이. 두 아이를 조산해 걱정이 많던 엄마는 자궁 문을 꿰맨 채 12주를 버텼다. 첫째, 둘째가 다 조산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오래 있어갖고 38주 좀 넘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자궁 상피내암이 있어서 경부가 좀 짧아서요. 그래서 이쪽에 추천받아갖고 와서 계속 진료받고 있는 거예요. 26주, 27주 이럴 때 입원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뭐 심각한 게 아니라 다 좀 그러니까 안정시험이 되는구나 했는데 셋째 때 이제 결국은 수술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셋째는 이제 좀 경험도 있고 자궁이 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불안해하시고 그랬었다고요. 임신이 되면 자궁은 평소보다 500배 이상 그 부피가 늘어난다. 탯줄은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양수와 양막은 충격과 감염에서 태아를 보호하고 자궁 경부는 단단히 닫혀 임신을 유지시키는데 자궁문이 열리는 게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 시기의 중요성 때문이다. 임신 20주를 전후해 자궁 경부의 길이가 1.5cm 이하로 짧아질 경우 수술로 조산의 위험을 막게 되는데 이것이 자궁경관 봉축술. 먼저 양수를 뽑아 양막을 밀어넣기 적당한 상태로 만든 후 특수기구를 사용해 부드럽지만 강한 힘으로 밀어넣어준 다음 벌어진 자궁경부를 단단히 묶어준다. 수술이 정말 좋으냐 아니면 그냥 누워있는 것만으로 괜찮으냐,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더라도 별 차이가 없다는 그 보고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수술을 하고 활동을 한다면 계속 누워있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사실은 뭐 며칠도 아니고 뭐 3개월, 4개월을 계속 누워있으라 그러는 거는 환자한테 너무 가혹한 일이거든요. 분만 대기실. 3명의 산모가 이곳에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잘 됐네. 아파야지 애기 낳죠. 아까 그 경막에 마취해서 무통 마취한 다음에는 훨씬 편하세요? 네. 배 아픈 건 언제 아플지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진통이 시작하면 낫는 거니까 그때까지가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초산모와 경산모. 누가 언제 출산을 먼저 하게 될지. 출산은 예고가 없다. 가장 초조해야 하는 건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 쌍둥이 전문으로 아이를 받아주시고 또 자연분만에 이렇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선생님 때문에 선택해서 오게 됐어요. 그런데 초산모에게 먼저 진통이 왔다. 진통은 출산을 알리는 반가운 신호. 유도분만 후 6시간째 계속된 진통. 이제 진통 간격이 5분 내로 좁혀지면 대기실에서 분만장으로 가게 된다. 이것은 아기가 곧 태어난다는 뜻이다. 진통 소식을 듣고 전 교수가 다시 한달음에 달려왔다. 먼저 태아의 심박동수를 확인한 후 산모는 분만장으로 보내진다. 쌍둥이 분만은 최대한 많은 의료진이 동원될 수 있는 오후 시간대에 집도한다. 심한 상태는 아니에요. 아까 마취한다. 전 교수는 가족들에게도 산모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준다. 원래 순산이 나야 될 때 이제 시간이 걸리면 힘들 텐데. 안 들어올라 할 때 사돈이 들어오라 그랬잖아. 애기 낳으라 그랬다. 나를 밖에 있으려고 했거든.
들어오라 그랬잖아. 애기 날라 그랬다고. 그래서 금방 나는 줄 알고 들어왔더니 이렇게 오래 있으면 더 내가 마음이 안 좋지. 힘드니까 빨리 나요. 4년 만에 임신이라 반갑고 쌍둥이라 걱정도 많았던 어머니.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한 기도뿐이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껏 800여 명의 쌍둥이를 받아온 전 교수는 쌍둥이 분만의 대가다. 의뢰 쌍둥이 분만하면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공식을 깨고 20여 년간 자연 분만을 시도하며 80% 이상의 성공률을 거두었다. 힘줘 보세요. 계속. 자, 손 바꾸시고 하나, 둘, 셋, 끝. 됐어. 요 상태로 하시면 돼. 예. 자. 쌍둥이의 평균 임신 주수는 37주. 폐성숙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34주 이후 분만을 하게 된다. 이때 쌍둥이의 자연 분만은 산도에 가까운 아이, 즉 첫째 아이의 머리가 아래로 향한 경우라면 가능하다. 자, 배 아프면 힘 주세요. 이번에 애기 낳을 거야. 첫 번째 애기. 의료진과 한 호흡이 되어 쌍둥이의 자연 분만을 시도하는 초산모. 잠시 후 쌍둥이 중 첫째가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민다.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이게 나왔습니다. 힘찬 울음을 터뜨리며 탄생을 알린 맞이. 47cm, 2.78kg의 건강한 공주님이다. 혼자 숨쉬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엄마의 뱃속에서 정말 잘 자랐다. 아파오면 또 이야기하세요. 쌍둥이의 자연분만은 둘째가 고비다. 작은 변화에도 민감한 태아. 우선 초음파로 둘째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심장 박동에 이상을 보이거나 진통이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엔 수술을 할 수도 있다. 다행히 10분 만에 둘째의 진통이 시작됐다. 전 교수는 둘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위급시에는 손을 넣어 분만할 위치를 잡는다. 그 사이 엄마는 있는 힘을 다해 둘째를 세상 밖으로 보낸다. 조금 더. 손 가지고 하나, 둘, 셋. 성공이다. 2.81kg의 건강한 공주님이다. 아이고, 이쁜 딸 낳았네. 힘찬 울음소리에 긴장했던 전 교수도 웃음이 터진다. 말을 빨리 하네. 엄마 하는데. 힘찬 울음소리는 건강하다는 신호다. 한 번에 얻은 2명의 아이들. 엄마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하다. 4년 만에 와서 엄마로 만들어준 아이들. 지난 10개월의 힘든 시간은 원하던 자연분만으로 그 기쁨도 2배가 된다. 둘째를 어떻게 분만하느냐, 둘째 분만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은 쌍태아 분만에 있어서 중요한 점입니다. 둘째가 머리일 경우 이렇게 꺼내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로 있거나 횡이로 있을 경우는 거의 다 제가 손을 넣어서 꺼냅니다. 가끔 보면은 애기들이 발이 한쪽이 잡히는데 한쪽이 안 잡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잠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그래서 오른발 왼발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게 오른발이다 그러면은 왼발은 어느 위치쯤 있겠다 해서 그쪽으로 쫓아가서 거기서 나머지 한 발까지 잡아서 2발을 확실히 잡은 상태에서 꺼내게 됩니다. 한 번에 얻은 2명의 손녀는 할머니들에게도 기쁨 자체다. 아직 눈뜨기조차 힘들어하는 신생아들. 하지만 2 할머니는 그 틈에도 엄마 아빠의 닮은 점을 찾느라 바쁘다. 글쎄, 얼굴이 틀려. 전종관 교수의 시계는 늘 산모를 중심으로 돈다. 산모들 사이에서 쌍둥이를 자연분만하는 의사로 입소문이 나 있는 의사. 하지만 산모들의 마음에 남은 건 분만법이 아니다. 아직도 신고 있어요. 엄마가 되고 싶은 산모들의 희망과 고통을 잘 헤아리는 진료 방식에 있다.
옛날 신발을 못 신어요. 옛날 신발은 아니에요. 아니죠? 네. 보통 신발을 옛날에 신던 신발은 지금 눌렀다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작은 불편도 크게 듣는 그의 진료는 밤 10시를 훌쩍 넘길 때도 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은 화를 내요. 특히 보호자들은 화를 많이 내는데 만약에 문제 있는 산모가 오면 뒤에 아무리 많은 산모가 기다려도 굉장히 이렇게 오랜 동안 그 산모를 안심시키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상담을 해주셔요. 그래서 대부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첫째나 둘째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다 받아주고, 특히 첫째 같은 경우는 진료가 없으시고 그랬는데 제가 새벽 1시에 났는데도 그때까지 남아서 애기 직접 받아주시고, 둘째도 진료 중에 갑자기 올라오셔서 해주셔서 너무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힘들었던 산모일수록 전 교수를 기억한다. 난산이 예상됐던 첫째를 자연분만해준 의사. 그 인연은 셋째 출산으로 이어졌고 형제와 사촌까지 윤경 씨 집안의 5명을 모두 전 교수가 직접 받아줬다. 혈압 정상이고 단백뇨도 안 나오고. 이제 나와도 되는 거죠, 이제? 이제는 배 아파도면은 우리가 진통억제제 쓰지 않아요. 이제는 배 아파도. 하여튼 그거 하시고 배 아프면 언제든지 오시고요. 안녕. 인사해, 얘들아. 안녕하세요. 분만실에서 만난 갓난쟁이들이 이만큼 자랐다. 조심해서 가. 전 교수의 외래 진료 날, 진료실 안팎은 대기자로 넘친다. 그다음에 잠깐만 정경. 시끌벅적하고 오픈된 공간.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적은 데는 이유가 있다. 사진 검사해라. 그거는 스크린이. 제가 그 산모와 대화하는 내용이 특별히 뭐 비밀스럽다든지 다른 사람이 안 들어야 된다든지 꼭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랑 그 산모 사이의 이 대화는 굉장히 그 프라이빗한 그런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산모가 그 대상 산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까지 꼭 들리지 않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저한테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인연이고, 그리고 그 산모와 저하고의 어떤 대화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노출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산모만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산모를 보는 외래 진료 날. 진료 중에도 전화벨이 울린다. 잘못한 분만장 가야 될 친구는. 전 교수를 찾는 벨소리는 분만의 신호다. 예정에 없던 산모의 분만. 진료 중에도 내 산모의 아기는 직접 받는 원칙을 지켜왔다. 그래서 전 교수의 분만은 밤낮이 따로 없다. 분만이 있는 날이면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달려오기를 20여 년, 열정 없이는 실천하기 힘든 일이다. 잠시 뒤 고통의 순간을 이기고 또 한 생명이 태어났다. 다행히 진통 시간도 길지 않았고 산모도 아이도 건강하다. 30여 분의 분만. 생명의 탄생을 기뻐할 여유도 없이 전 교수는 진료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산모들이 걱정이다. 외래 보시다가도 이렇게. 네. 올라와야죠. 선생님이 보시던 산모들. 예. 다른 선생님이 받아주시면 안 되나? 제가 받으려고. 저야 받을 수 있지만 산모들이 선생님 찾아서 오시는데 전정관 선생님께서는 전부 본인 환자들은 되게 밤에 직접 받으시는 거고. 저는 사실은 그 분만 자체에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 본 사람들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그게 뭐 어떤 완벽주의라기보다는 우리가 특히 산과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여러 번 산모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실제로 따지면 6, 7개월 사이에 10번 이상 외래를 보고, 그러다가 보면은 낯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엄마가 나랑 이렇게 이제
자주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외래를 받던 산모도 아기를 받는 거가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면은 저는 그 산모와 저 사이의 어떤 뭐 아기 아니 그 가족 그 전체로 봤을 때 뭐 인연이라는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든 산모일수록 전 교수의 관심은 크다. 임신 28주의 이민영 산모. 뱃속의 아이는 새 쌍둥이. 조상기가 있어 벌써 3주째 입원 중이다. 체중도 괜찮고, 그것도 늘고. 애기 노는 거는 좀 어떤가요? 근데 요즘은 딱 정말 만져져요. 움직이는 게 만져지죠. 그래서 처음에 입원했을 때에 비해서 지금 계속 조금씩 크고는 있는데, 이제 배가 많이 커졌네. 자연 임신인데도 새 쌍둥이였다. 첫 임신 소식에 새 아이를 얻는다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던 민영 씨. 불편하고 한 거는 괜찮고 다행이네. 8주쯤인가 그때 병원을 그냥 개인병을 다녔는데 그때 갑자기 초음파 보시더니 갑자기 3명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체세포 분열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됐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건강하니까 애들이 나쁠 거라 생각 못 들었는데 되게 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단 태아가 아니고 애들이 많아질수록 기형아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어요. 임신 25주부터 시작된 입원 생활. 민영 씨의 하루는 검사로 시작된다. 초음파와 혈류 흐름을 보는 도플러 검사는 기본. 제일 작은 애 형태적 이상은 초음파로, 태아의 건강 상태는 움직임으로 파악하는데 문제는 태아의 크기 차이다. 첫째가 주는 쪽이죠. 크기가 작거든요. 지금 첫째는 양수도 적고 크기도 작다. 태아 수혈 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 그렇다면 태아의 크기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양수양이 줄어들어서 육모막이 하나인 즉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 태반에 존재하는 혈관 문합을 통해서 한쪽 태아의 혈액이 다른 태아에게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태아 수혈 증후군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태아 간 체중 차이가 커지고 피를 받는 쪽은 심장 비대, 양수 과다증이, 빼앗기는 쪽은 발육 부진, 양수 과소증이 나타날 수 있다. 문제는 한 태아가 잘못되면 다른 태아까지 영향을 줘서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 입원하셨을 때는 오래 못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오래 잘 끌고 있고요. 25주 정도의 엄마 뱃속에서 최대한 쌍둥이를 키워내는 것. 지금은 그것이 최선이다. 지금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좀 더 욕심을 내느냐. 정말 하루하루 예전에는 한 32주까지 가야지 28주까지 가야지 막 이렇게 막 주별 한 달 드는데 이제는 그것도 욕심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오늘 하루 잘 넘기고 오늘 하루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잘 버틴 것 같아요. 쌍둥이 출산에는 늘 조산의 위험이 도사린다. 그래서 출산 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만나는 얼굴들이 많다. 엄마 뱃속에서 35주를 못 채우고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 혼자 숨쉬고 먹는 일이 힘든 미숙아들은 이곳에서 커간다. 피부에 뮤코말라시아, 시스틱 피부에 의심됐던 애 아닌가요? 지금은 아직 뭐 특별히 나온 건 없나요? 산소를 조금 내다 그런 걸 먹고 있고. 전 교수는 분만장을 떠난 아이들을 출산 후에도 찾아와 상태를 묻곤 한다. 아이와 산모도 모두 자신의 환자이고 두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에 가능한 일이다. 전 교수는 20여 년간 8,000명의 아이들의 탄생을 지켜왔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산과 의사가 된 건 출산을 맛본 8,000명의 산모가 아니라 잃어버린 8명의 산모에게 진 빚 때문이다. 제가 그 산과 의사를 하면서 항상
저는 지금도 사실 아기를 열심히 봤습니다. 아기를 열심히 봤는데 그게 제가 분만을 하다가 죽은 산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만을 한다기보다 제가 진료를 했었는데 죽은 산모들이 지금까지 거의 한 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산모들이 제일 이제 기억에 아직도 남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항상 그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망한 그런 산모들에 대해서 항상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산모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산부인과 의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몸살 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네, 조금 있어요? 있긴 한데 지금 마사지 하고 있는데. 아기가 밥은 잘 먹어요? 네. 다행이네. 전 교수의 하루는 산모와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된다. 네, 지금 불편한데. 상처도 괜찮아요. 아무리 챙겨야 할 산모가 많아도 산모들이 자신만 챙기는 느낌을 받는 건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는 전 교수의 섬세함에 있다. 하시고 박정옥 씨는 괜찮아요? 네. 분만 다 좋고. 의사생활 20년. 지금도 한밤중에 몇 번씩 분만장으로 달려오는 전 교수는 말 그대로 24시간 대기조다. 산모와 아이들에게 24시간을 매달리면서 그의 인생에 음지가 있다면 가족들이다. 이전에도 한번 제 생일이라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서 딱 주문을 했어요.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딱 끝나자마자 한 10초쯤 있다가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분만이 있는데 곧 나을 것 같다고. 그래서 미안하고 딱 일어나서 이제 셋이 저희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라 그러고 저 이제 택시 타고 와서 아기 받고 집에 갔더니 다들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조금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최근 전종관 교수는 환경과 기형의 관계를 파악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5만 명의 샘플 조사를 진두지휘해온 전 교수는 기형의 발생 빈도를 데이터화하고 기형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에 결혼하고 이런 사람 없었죠? 아기를 낳았다든지. 그동안 전 교수는 기형아에 대한 산정 검사의 중요성과 기형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를 해왔다. 기형아 문제는 국가가 관심을 갖고 관리할 과제라고 이야기한다. 반가운 산모가 전 교수를 찾았다. 아직 출산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미옥 산모는 한 달 전 쌍둥이 형제를 출산했다. 수많은 쌍둥이 산모 중 유독 유미옥 씨를 기억하는 건 두 번의 쌍둥이를 출산한 특별한 이력 때문이다. 유미옥 씨 같이 이렇게 쌍둥이를 2번 낳은 사람은 나도 처음이고 그다음 애기들이 좋죠. 엄마 부모는 힘들더라도 나중에 칠남매라고 하면 요즘은 아주 드문 형제잖아요. 아주 잘 됐네요. 애기들도 다 그냥 잘 크고 있고요. 좋은 일이죠. 넉넉한 마음으로 7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모습은 의사인 그도 감탄하는 부분이다. 또 임신해서 오란 말은 못하겠구나. 그래요.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 7남매를 둔 유미옥 씨는 보기 드문 다복한 집안이다. 열한 살 난 첫째 하빈이는 엄마를 도와 밥상 차리는 일이 척척이다. 첫째 하빈이부터 이제 한 달 된 막내 쌍둥이 형제까지 모두 7명의 아이들. 그중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건 바로 한 달 전 태어난 쌍둥이 형제들이다. 6 동생을 거느리게 된 큰언니 하빈이의 마음은 어떨까? 애기 때는 다 귀여운데 커서는 말을 안 들었어. 좀 이제 한 달 된 석현, 석환이 형제는 일란성 쌍둥이.
그 위의 아이들 역시 쌍둥이다. 일명 큰 쌍둥이라 불리는 태영, 태용이는 이란성 쌍둥이다. 11살부터 7살, 5살, 3살, 그리고 한 달 된 쌍둥이까지 올망졸망한 7명의 형제들. 첫 임신이 힘들었던 엄마는 한 번 생긴 생명이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연이어 아이들을 낳다 보니 어느덧 7명이나 됐다. 형제가 많다 보니 밥 먹는 일은 전쟁터나 다름없다. 엄마도 가끔씩은 아이들 얼굴이 헛갈린다. 남들은 자식이 많으면 키우기 힘들다며 속 없다고 걱정하지만 7명의 형제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걱정의 무게보다 행복의 크기가 더 크다고 느낀다. 야, 짜서 뭐 가만있어 봐. 네네네. 네. 엄마 줄게. 가만있어. 아, 얘네들은 확실히 얼굴이 구별이 가고요. 쟤네들은 좀 크기가 달라서 그긴 한데 가마가 틀려요. 저기 석현이가 막내인데 쌍가마고요. 그 석환이는 그 가마가 하나인데 그리고 또 몽고 반점이 있어요. 손등이. 처음에 좀 누군가 좀 헷갈려서 가마를 봤죠. 엄마는 2번의 쌍둥이 출산을 모두 자연분만 했다. 한 가지 걱정은 작은 쌍둥이 형제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 뱃속에서의 600g 차이가 아직도 그대로다. 촉진제를 써서 진통이 좀 심해서 허리 진통이. 그래서 다시는 안 날 거라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건강하게 나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기 맡은 바에 자기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고. 2번의 쌍둥이 출산으로 7형제가 된 아이들. 낳기도 키우기도 힘들다는 쌍둥이지만 엄마는 우에 있는 형제로 자라주길 바란다. 이민영 산모가 오늘도 검사장을 찾았다. 입원 당시 수술이 필요한 응급 상황이었는데 용케 29주를 넘겼다. 엄마의 힘이다. 처음 임신이라서 힘들긴 힘든데 그래도 최대한 뱃속에 있는 게 맞다라 생각하니까 오래 가야지. 더 참아야 돼. 모르겠어요. 저 몸은 조금 힘든데 애들한테는 더 오래 가야 되는 게 많은 것 같고 그래요. 수혈 증후군 때문인지 쌍둥이 중 첫째와 둘째의 크기 차는 계속되고 있다. 혈액을 주는 쪽인 첫째는 주수에 비해 양수도 적고 크기도 작다. 줄어들어 있고 상대적으로 크기도 많이 작고. 엄마의 뱃속에서 겨우 29주를 넘기고 있는 새 쌍둥이들. 첫째와 둘째는 양수도 크기도 차이가 난다. 혈액이 한쪽으로 흐르는 수혈 증후군이 의심되는 상황. 육모막이 하나인 경우 수혈 증후군의 위험이 높은데 쌍둥이 임신은 일란성이냐 이란성이냐보다 육모막의 개수가 그 예후에 더 중요하다. 산부인과와 신생아 중환자실의 회의가 열렸다. 다음 주 되면 30주인데 30주 8주. 고위험 산모가 대상인데 이번 주는 새 쌍둥이 이민영 산모가 대상이다. 하고 있다가 금요일 외화로 MRS에 세피스로 갖고 입원하자마자부터 새 쌍둥이에 조상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 긴밀한 협조가 절대적이다. 입원하자마자 워낙 양수 적고 그래서 고위험분만이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신생아 중환자실에 그럼 자리 사정 또 저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걸 사전에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호흡이 잘 개시가 안 되고 있으면 그런 거 도와주고 또 산소가 필요하면 그런 걸 주고 하는데 그런 걸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아기한테 가장 필요한 응급 그런 조치가 뭔지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죠. 며칠 뒤, 한 달을 버텨줬던 첫째의 상태가 좋지 않다. 출산을 결정해야 할 시기, 30주, 지금이 최대 고비다. 보통 25주 정도에 나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태아의 합병증이 거의 90%에서 100% 다 생깁니다. 그렇지만 30주 정도가 됐을 때는 물론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30% 전후 정도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가 사망률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유병률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5주라는 거는 애기들이 평생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민영 씨의 분만이 결정됐다. 입원실에서 한 달을 보내면서 30주까지 버텼지만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다. 이 순간 의지되는 건 남편. 부부는 말없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그동안 부인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었던 남편은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것으로 그 마음을 대신할 뿐이다. 때일은 새 쌍둥이의 출산을 위해 산부인과와 신생아 중환자실의 의료진들이 총동원됐다. 위험이 좀 있는 애들은 우리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새쌍둥이라서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온 거죠. 원래대로는 이제 석가 선생님, 그냥 우리 전희미 선생님이나 정권 선생님 들어오는데 새쌍둥이니까 한 사람마다 둘이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6명 이제 필요해서 제가 들어온 겁니다. 오늘 출산의 전쟁터에서 전종관 교수는 산모와 태아, 네 생명을 살릴 구원투수다. 시작하겠습니다. 분만은 위험 부담이 많아 제왕절개로 진행됐다. 새 쌍둥이 중 제일 먼저 나온 첫째. 너무나 작은 아이. 크기도 양수도 적어 가장 걱정 많았던 아이는 겨우 850g, 초극소 미숙아다. 탯줄을 뗀 첫째는 소아과 의료진에게 건네진다. 미숙아의 생존은 호흡에 달려있다.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아이들은 인공호흡기를 달게 된다. 그 사이 둘째를 분만 중이다. 연이은 둘째의 출산. 한눈에 봐도 첫째보다 크다. 36cm, 1100g의 둘째. 태아 수혈 증후군은 한 태아가 잘못되면 나머지도 영향을 받기에 끝까지 마음을 졸여야 했다. 마지막 셋째의 분만.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거나 산도에 끼어 잘 안 내려올 수 있는 여러 변수들. 한순간 엄마와 아이의 생명이 달려있다 보니 경험 많은 전 교수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드디어 셋째의 출산. 그런데 울지를 않는다. 아이가 울 때까지 의사는 안심할 수 없다. 잠시 뒤 힘겨운 울음이 터진다. (30주) 만에 일찍 세상 밖으로 나온 쌍둥이들. 37주 미만 2.5kg이 안 되는 새 쌍둥이들은 모두 미숙아다. 아기가 혼자 숨쉬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뱃속에서 40주를 자라야 한다. 일단 분만장에서 체온 조절과 호흡 유지를 위한 집중 치료가 끝나면 신생아들은 인큐베이터에 실려 신생아 중환자실로 보내진다.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까지 최대한 빨리 달려야 한다. 생존 가능성은 얼마나 빨리 집중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달렸다. 따라 나섰던 아빠는 눈인사 한번 나누지 못한 채 아이들과 안타까운 이별을 한다.
그날 오후 분만을 끝내자마자 전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다. (30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새 쌍둥이들. 첫째와 둘째는 이 편에, 셋째는 저 편에 누웠다. 모두 합쳐야 3kg 남짓한 미숙아들이다. 아, CBC는 아직 안 나왔죠? 전 교수는 첫째의 안부부터 묻는다. 크기가 작아 걱정시켰던 맞이다. 생각보다 크게 나왔네. 다행이네. 800g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잘 크고. 셋째는 어때요? 처음엔 첫째가 걱정이었는데 출산 후 셋째는 호흡곤란으로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 출산 전과 후는 이렇게 딴판이다. 애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뱃속에 있을 때하고 나와서 하고. 아, 지금 세출이 83인가요? 아이고. 이만큼 건강하게 태어나준 새 쌍둥이가 전 교수는 못내 대견스럽다. 아이고, 3명이 결국 나왔네. 언제 나오나 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오래 끌려고 하는데, 지금 첫째 아기가 오래 끌 경우에 조금 안 좋은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수술해서 놨던 거고요. 하여튼 첫째는 다행히 괜찮은데, 셋째가 오히려 지금 나서는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안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이 깊을수록 산이 높다고 했단가. 힘든 출산을 같이 이겨낸 환자와 의사는 한마음이다. 몸은 어떠세요? 좋아요? 다른 불편하신 거 없고 거기 가서 한번 아기 상태 같이 한번 볼까 하고요. 예. 출산 3일 만에 새쌍둥이 엄마와 아빠는 전 교수와 함께 아이들을 찾았다. 그토록 기다렸던 면회 시간. 엄마 뱃속에서 40주를 채우지 못한 새쌍둥이들은 이곳에서 못 채운 달수만큼 견뎌내고 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기만 조금 더 커지면 조금 좋아졌다고 또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조금 나빠졌다고 또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고 조금 기다리면 좀 뒤에 물러서서 기다리는 자세로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 피부가 닿아도 견디지 못할 정도의 연약한 피부. 셋째는 호흡이 불안정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다. 공연이 낫겠다는 욕심을 부려서 아이들만 힘들게 한 건 아닌지 엄마는 마음이 아프다. 다른 산부처럼 이렇게 같이 태어나가지고 젖먹이고 싶고 막 이런 느낌 드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루빨리도 데려가고 싶고 그런 생각해. 돌아서면 눈에 밟히고 보고 싶은 아이들. 엄마 뱃속처럼 이곳에서 잘 자라줄 거라고 믿는다. 엄마 아빠는 새 아이들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린다. 전정관 교수는 오늘도 분만장으로 간다. 한 생명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다. 제가 진료하는 산모들,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경우를 지나서 산모가 산다든지 아기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가고 나중에 또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이런 걸 보면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의 생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밤 긴급 호출을 받고 분만장에서 만난 산모는 쌍둥이를 출산했다. 다행이네. 별일 없어서. 출혈은 더 없죠? 임신이 안 돼 마음고생 꽤나 했던 부부는 아이를 얻고서야 웃음을 되찾았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만들어준 아이. 탄생. 그 신비한 순간은 기쁨도 많지만 겪어야 할 고통도 많다. 그래도 그 순간 전종관 교수는 언제나 산모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을 이해시키고 또 환자가 그 절망하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Gentle is the rain that falls softly on the meadow. Birds sigh upon the trees, serenade the clouds with a melody.